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아직은 재회에 성공하지 않으신 한 내담자분께서 단회 상담만 받으시고 작성하신 후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연애자격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고 연희쌤의 단회 전화 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작성을 하신 후기인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사례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오셨어요. 사귄 기간은 2년 반 정도 되셨고 이별을 하신 이유는 너무 자주 싸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분이 지쳐서 이별 통보를 한 경우였고, 여자분은 싸움을 좀 굉장히 싫어하는 편, 그리고 내담자분은 그때그때 좀 갈등이 있는 경우에 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 그런데 한 달에 3번이나 싸우신 거예요. 보통 하루 만에 풀었다고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싸움 자체가 싫은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간 거지 이게 풀린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때는 싸움 같은 경우에 월 1회부터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해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싸움이라는 게 사실 서로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애라는 게 저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설레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을 보고 사실 설레는 마음이 생기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죠. 잘해주고 싶어야 연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잘해주기엔 나도 상처 입었으니까 연애를 싸우면서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싸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싸움을 할 것 같은 분위기만 한번 느껴도 이별을 결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회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는 연애를 할 때 싸우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자분께서 내담자분한테 많이 바랐던 거는 좀 내가 너한테 의지를 할 수 있도록 네가 그런 사람이 돼주는 거, 그리고 좀 대화가 초반엔 잘 통했는데 요즘 너무 안 통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 그리고 내담자분께서 좀 너무 자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6번은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자친구분은 최근엔 좀 많이 바빴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분이 나는 오늘 좀 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내담자분이 그래도 데이트를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분께서 여자친구분에게 서운하셨던 거는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되는지 라는 부분이었다고 해요. 나는 네가 1순위인데 왜 너는 내가 1순위가 아닌지. 어떤 상황인지 대략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단회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이분이 느끼신 거는 그래도 좀 답답했던 속이 많이 풀렸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이분이 후기를 쓰셨다고 하니 그 부분을 먼저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후기의 제목은 연희쌤 단회 전화 상담 후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매일같이 검색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다 연자를 알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무료 진단을 받으며 가능성을 확인받았고 이제 상담 신청 여부만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기도 했고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단기밖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10만 원이나 내고 70분만 전화 통화를 하는데 과연 내가 많이 얻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뻔한 얘기만 듣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카페에도 그렇고 단톡방에서도 단회만으로도 얻고 가는 게 많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결국 상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연희쌤께 상담받게 되었는데 워낙 진단서를 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많았어서 무료 진단 때도 그렇고 연희쌤이랑 상담할 때도 그렇고 리스닝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낼 뻔했는데 연희쌤께서 저를 위해 포인트만 빠르게 잡아주시고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 때문에 촉박해하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처음 어색할 땐 먼저 호탕하게 웃어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털어놓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한 단어, 한 문장들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시고 본인의 일인 것처럼 임해 주셨어서 큰 감동도 받았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고민 많이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는 정말 반신반의했고 거의 불신에 가까웠는데 해보니까 다들 왜 추천해 주시는지 알게 되었고 연자에 나와 있는 설명들, 희원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쓴 거고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또한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본인 일인 것처럼 도와주셨던 연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상담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고민은 시간만 늦추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회 상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었기에 얼른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담 진행 중이세요. 이렇게 후기를 쓰시고 저희 후속 상담이, 그러니까 첫 상담을 하시고 후속 상담이 마음다잡기 상담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5회기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30분짜리 상담을 5개를 신청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지금 5회기가 지금 보니까 다 사용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회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후기를 들고 왔던 이유는 너무 이 후기에 본인의 진심을 진솔하게 적어주셔서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상담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왔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좀 내가 정말 70분 가지고 뭐가 될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적어주셨고 이후에 정말 성공까지 가실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을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에요. 진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40% 받으셨어요. 보통 실버 타이밍에는 30에서 50% 정도 사이로 가능성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버 타이밍 치고는 좀 일반적인 가능성을 받으신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단회 상담에서 받으셨던 솔루션은 사실 이분은 좀 많이 받으신 걸 보면 좀 소화력이 빠르신 분이 아니신가. 내담자분들마다 첫 상담에서 얻어가시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게 저는 내담자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상담을 해도 진짜 많은 내용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해요. 제가 진짜 될까요? 이 상황이 진짜 될까요? 이 질문으로 상담을 다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을 한두 개 정도 얻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하나도 다 설명드리기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70분이니까 진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후기를 쓰신 분처럼 많은 걸 얻어가시기도 해요. 한편으로 첫 상담에서는 가능하면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솔루션들을 좀 예를 들어서 30분, 뭐 1시간, 3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10분 정도를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히 알면 좋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혹여나 후속 상담이나 플랜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알려드려도 넘겨짚어서 그쵸? 하나만 알려드려도 열을 아시는 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이 있다면 열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70분 안에 많은 걸 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한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10% 정도씩 혹은 뭐 20-30% 정도씩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좀 솔루션을 많이 받긴 하셨는데 아마도 좀 흡수력이 빠른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뭐를 받으셨냐면 서운함의 문제, 나언어, 애착 유형, 파이트 플라이트,
거절 대응 유형도 한 가지를 들으셨어요. 싫어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분이 싫어, 난 안 만날래, 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절 대응 같은 경우에 첫 상담에서는 진짜 시간이 된다고 해도 이론적인 거 살짝 알려드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거절 대응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거절 대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진단지에 적어주신 거랑 리스닝 통해서 알게 된 거, 이 정도까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모든 걸 써주지는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상대를 좀 감동을 시키려면 과제를 하시는 게 진짜 맞아요. 그 과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다듬고 같이 정말 저 사람이 감동할 수밖에 없게, 다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같이 세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과제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본인이 이론을 듣고 알아서 쓰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좀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분처럼 후속으로 가시는 게 맞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희쌤이 내담자분을 불안 파이트로 분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착 유형이 불안 유형이고 대화 유형이 파이트인 거죠. 여자친구분은 사실 애착 유형보다는 플라이트 성향으로만 진단을 해도 이 상황을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플라이트 분들의 특징은 갈등을 진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싸울 것 같은 기미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한 달에 3번이나 싸우면서도 관계를 유지를 했던 건 그만큼 여자분도 이분에게 많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믿어주고 싶었던 건데, 사실 기대감이 크면 그만큼 실망감도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분께서 상담에서 많이 얻어가고 싶으셨던 부분들은 좀 여자친구분의 심리를 제대로 알고 싶다 라는 거였다고 해요. 그랬던 이유는 헤어졌는데 여자친구분이 짐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담자분께서는 우리가 이별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연락을 여자분이 하니까 그게 서운해서 오히려 밀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원래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계속 연락을 할 수도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분도 불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알겠다, 나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분은 이 사람이 왜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난감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사실은 평소에도 나는 그때그때 풀고 싶은데 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본인이 물론 여태까지 봐왔던 게 있고 들었던 게 있으니까 대충은 알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사실은 실수를 반복을 하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연희쌤이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연희쌤이 분석을 하기로는 사실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도 연락을 먼저 편하게 하셨겠죠? 하지만 내담자분이 좀 붙잡고 매달리고 서운함을 또 표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좀 다소 단호해진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좀 여자분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안 통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금 풀어주는 게 가장 좀 급선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게 내담자분께서 좀 본인 위주로 상황을 바라보시는 경향이 많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너를 설명을 해드려도 좀 이해를 하는 걸 어려워하셨다고 해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왜 말을 해야 되지? 라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불안형이나 극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그냥 내가 느낀 대로 하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말이 통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인 거라,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안 듣고 싶으면 그만이잖아요. 듣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희쌤이 좀 상황에 맞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하고 놀라워 하셨다고.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 건지 이게 궁금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오늘 촬영을 하기 전에 연희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오후 1시부터 출근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오전 10시 반에 연락을 했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긴 한데 이제 제가 답을 못 들었어요. 그냥 이제 제 얘기로 드리자면, 보통 저는 내담자분 상황에 맞게 내담자분의 관심사나 직업이나 이런 쪽에 맞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좀 그런 게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단어 시험만 보면 다 빵점을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선생님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으니까, 너는 왜 빵점만 받냐? 공부만 조금만 제대로 하면은 네가 10점이고 20점이고 받을 수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서 빵점을 받냐? 라고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런다고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말한 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 학생이 오기로 공부를 했을 때 영어를 진짜 좋아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이 아이가 정말 영어라는 과목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성적도 오르는 걸 바랄 거예요. 그쵸? 오기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좀 내가 부정적으로 어그로를 끄는 거는 동기부여를 약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은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좀 약간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아이한테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이번에 너가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게 너도 속상할 수 있는데 네가 아무래도 좀 이러이러한 점에서 신경을 못 썼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나는 너가 오늘도 뭐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책을 들여다 볼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 내가 평소에 봤던 너는 이런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너가 다음번 시험에서는 진짜 조금이라도 점수가 오르기를 기대를 해본다.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도 영어를 잘하고 싶을 텐데, 우선은 시험 점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서 이게 발전이 있어야 너도 기분이 좋지 않겠냐. 선생님도 너를 믿어볼 테니까 우리가 같이 잘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과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받아들일 만하게 말을 해주는 것과 아이가 느끼는 게 다를 거란 말이죠. 너는 좀 그런 거예요.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아이가 공부하고 성적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가 성적은 오를지라도 나는 싫어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잔소리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당장은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후자가 좀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연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애에서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자분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대화가 왜 안 통하겠어요? 선생님이 자꾸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선생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자친구분이 아마 쪼았을 거예요, 여자분을. 너는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너는 왜 나한테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아? 나는 네가 1순위인데 너는 왜 내가 1순위가 아니야?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여자분 입장에서는 내 나름대로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들으면 나는 너에게 좋은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거네? 라는 그런 반감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고, 이게 절대 연애가 굳건해지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죠. 점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뭔가, 너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얘기를 하면 반감만 사니까 반감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해 보이게 갑질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어쨌거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재회는 결국 그렇게 해야 돼요. 상대분이 원하지 않는 걸 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너가 이별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되게 상대분이 받아들이기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분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대화가 통하면 그러면 다시 연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사실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면 상대분도 여태까지 봤던 게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좋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바뀐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싶은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그때 재회를 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내담자분이 거기까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어쨌거나 연희쌤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너 설명에서 조금 막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느라고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 조금 더 해드렸대요. 70분보단 조금 더 받으신 것 같고,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대단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약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스케줄이 아주 빡빡한 거를 아마 시간 연장을 해드리려면 뒤에 분을 밀었어야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물론 이제 서로 상황을 아니까 그러면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연장을 해드리다 보면 선생님들은 퇴근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70분보다 더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반드시 감사하다고 카톡으로라도 인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연희쌤이 내담자분이 충분하게 들어야 제대로 이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도 약간 늘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놓이지가 않으니까 거절 대응도 빠르게 잠깐 설명을 드렸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 라고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하는가, 그런 구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담자분도 진짜 이 사람이 일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하고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는구나, 이걸 내담자분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기가 저렇게 진솔하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아직은 상담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분의 후기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담자분께서는 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거를 여자분에게 많이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좀 내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내 입장에서 바라본 상황을 자꾸 전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자분은 처음에는 진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멀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희쌤이 이게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여자분이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내담자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서도 이건 좀 신세계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신세계를 좀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꼭 상담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내담자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에 되게 많은 설명을 풀어놨어요. 제 블로그에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애자격 유튜브나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재회 칼럼, 이런 거를 보시고 성공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성공하셨던 분들이 저 성공했다고 막 결혼한다고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댓글에도 저 유튜브만 보고 재회 성공했습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대로 아시지 않으면 어설프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풀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좀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상으로는 너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속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의 비유로 좀 많이 풀어드리기는 했어요. 구체적인 걸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너어적인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는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입장을 제대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에서 알려드리는 건 결국은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걸 배우는 거는 내가 당장 못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진짜 그 사람 입장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를 몰라도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를 제대로 배우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 입장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짜주시는 문장을 그대로 내가 어차피 실전에서 사용을 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전 상황에서 다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대응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고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요. 형식을 알려드리는 건 그래서 그래요. 연습이 돼 있어야 내가 제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맞받아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제대로 맞받아치려면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연습이 안 돼 있을 때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니까요. 말이라는 거를. 그래서 상담 받으신 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도 일종의 언어라서 진짜 내가 말로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영어를 눈으로만 보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사람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지를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이제는 대화가 통한다고 느낄지 이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지 사실은 재회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가니까 저도 이렇게 진단 받아보고 싶어요.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좀 이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